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찾아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진격의 K뷰티 올 화장품 수출액 미국도 제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국계 화장품 수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2023년 기준 한국은 화장품 수출액에서 프랑스와 미국, 독일에서 4위를 머물렀으나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는데, 특히나 수출의 증가율을 보면 프랑스, 미국이 각각 6.3% 그리고 1.1% 증가한 반면 한국은 무려 20.3% 증가하면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제치고 이제 프랑스 하나만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수출액이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는 거의 미국도 지금 제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 이 한국이 가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미국 뷰티 브랜드는 에스티로더 등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이를 넘어서 고무적 가격대, 결국은 고가 저가에 봤을 때 이 중저가 때 가성비가 가장 좋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이런 인기를 또 한 부분은 올리브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보면서 이 부분이 해외까지 연결되면서 강점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고요. 올해는 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수출액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화장품질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야 말처럼 최근에 화장품 주식 보면 한국 콜마거든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이 SMCG 같은 경우도 보시는 대로 정말 꾸준히 계단식 상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물량이 나오는 이런 악재를 불구하고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겁니다. 자, 물론 아직 프랑스 같은 이런 정말 유럽 시장, 고가의 화장품 시장을 완전히 제치지는 못했지만 중저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 항상 근데 이 중저가로 올라오면 항상 영향을 받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항상 따라와서 이 부분을 다 잠식을 했는데 이 중국이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펼치지 못하는 곳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화장품 수출액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시장 공략도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화장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런 계단식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꼭 매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CFO 연쇄 이동, 캐피탈 건설 모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최고 재무 책임자가 연쇄 이동을 했다. 특히나 자, 캐피탈인 사람이 건설을 가고 건설인 사람 모비스가 모비스 사람 캐피탈로 간다. 자, 현대차가 지금 뭐 새로운 돌파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사 이동은 특히나 이 C4의 연쇄 이동은 상당히 좀 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새로운 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며칠 저번 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죠 여러분들 이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면서 이제 그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 중에서 20%만 매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관련 부분을 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연장성산의 어떻게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현대차 차트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틀 조정 이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분 구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거는 그나마 나은 부분이에요. 현대모비스가 22% 갖고 있고 정몽구 정의성 씨가 꼴랑 합해봐야 5% 2%. 항상 지배 구조,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지배 구조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그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서 점점점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준비를 못한다면 그 대기업의 대주주의 역할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정의선 회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게 간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입장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가 주담대 틀어 막았는데 악성 미분양 최대 주택시장 고차 방정시 이렇게 되면서 자 전국별로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경북이 지금 5,732호, 대구가 8,586호. 여전히 대구가 가장 많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그에 비해서 적은 989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규모별로 봐도 40제곱미터 이하가 2,106호, 그리고 85제곱 미터 초과 대형 주택이 9,750 크면 클수록 더 많고 특히나 자 60에서 85제곱미터는 47,580호를 기록하면서 서민주택의 가장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지난주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주담대 대출을 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분양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담대는 지금 틀어막아서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주식시장에는 저는 호재를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그죠? 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6억밖에 대출을 못 받아. 근데 아파트는 못 사. 야 주식이 좋으면 주식에서 크게 띄워서 아파트를 사자. 이런 식의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나라 개인 부채는 아주 정말 큰일 하나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개인 부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트럼프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 즉시 중단.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세 부분이다. 이 부분이 7월 9일 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6월 달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너는 유럽 연합과 또 모방하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세금을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 모든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7일 이내 캐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관세가 얼마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아마 미국 주가 급락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캐나다도 이 부분을 아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 이 디지털 서비스를 갖고 캐나다가 먼저 선제 배팅을 한 게 아닌가. 먼저 선제 배팅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낮추면서 이 부분을 협상에 쓰는
그런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하나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캐나다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는 미국이 캐나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수위 높은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 캐나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다만 이 하나의 부분으로 해서 간세 관련된 모든 것이 파괴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캐나다와 트럼프의 이 기싸움, 특히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가장 먼저 공격적인 부분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캐나다와 트럼프의 기싸움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 7일 이내의 협상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